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지능화의 발전입니다. 저는 2022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2일차 디지털 지능화의 발전 세션의 좌장을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티리의 김태한입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이끄는 주요 기술,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데이터 플랫폼, 환경 변화와 시사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이끄는 주요 기술 디지털 트윈을 발표해 주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카이아의 박진아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 박진아 PD라고 합니다. 저는 금일 2022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DT 시대를 이끄는 주요 기술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저희 현재와 같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스마트시티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도시의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 이나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도시 내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운영적인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점적인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사회적 인프라, 즉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교통, 에너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그 ICT 기술을 접목해서 개별적인 분야, 영역들에 대한 연구 차원을 넘어서 이것들을 상호 운용적인 관점에서 연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도화해서 도시의 문제점을 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점적인 키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제 데이터 관점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도시의 운영 시스템, 도시 행정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핵심별 주요 요소는 이제 도시 스마트 시티 안에서 도시 및 도시의 모델들, 그리고 기반 기술, 데이터 허버 같은 기반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것들을 활용한 서비스의 고도화, 유스 케이스 발굴을 통해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크게 세 가지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논의하고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호 운영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략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그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영역 간의 그 연결을 위해서 전략적인 표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갖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반을 통해서 산업의 전체적인 역량을 고도하기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현재는 이와 같은 기술들을 체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혁신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그의 기술들을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디바이스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5G라든지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체감하게 됐고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들이 사회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몸에 다가왔다는 점,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느꼈던 점들, 우리가 받았던 점들을 이제 사회 안에서 그럼 ICT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사회 혁신을 만들어 갈까요? 각계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것들을 도출하고 그와 같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 영역에서 뭐 항공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특화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풀고 있고 문제를 풀어가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느꼈던 것과 그리고 의문점을 가졌던 것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발산되고 있는 새로운 조합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로 저희가 이제 융합을 시키고 그 안에서 효율화를 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들이 이제 모든 산업에서의 기반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들, 다양한 영역들에서 새로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요소들을 연결시키거나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의 효율성을 다시 제고하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생활 안에서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 안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디에 존재할까? 그러면은 우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센싱되고 있는 센서 데이터가 이제 그것들이 저장되는 곳 그리고 저장되는 곳을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시화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한 센싱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와 같은 관점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점을 풀 수 있는 그 디지털 트윈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인데요.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은 결국 디지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이라든지 드론의 물품 배송, 얼굴 인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캐시리스 사회라든지 뭐 배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중에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이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것들을 주도해 나갈 것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어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임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인데요. 그러면은 과연 그 현재 그 영역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러면은 이 상황 안에서 그러면 경쟁을 어디에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사설들이 있었는데 그 사설 안에서 다임러 회장이 여기에 이제 저희의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그리고 산업의 어떤 제품으로서의 혁신보다는 또 다른 디지털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애플이나 뭐 가파와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의 흐름에 있습니다. 기존의 상품의 완성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던 현재 기존의 시장 안에서 그 주도권 경쟁에서 도태되게 뭐 2인자로 물러난다든지 완성품을 팔아서 현재 산업을 리드가 있던 이런 위계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현재 그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여겨지는 21년에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같은 여러 가지 그 DT 기술을 가지고 리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술들의 어떤 융합적인 관점이다. 한편 요소적인 기술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사회적 안에서의 어떤 인프라로서 가져가기 위한 관점들의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지 알아야 될 어떤 사실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사용자인 점들,
그리고 정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니즈를 만족하거나 사용자의 어떤 갈망하는 요소들을 풀어주고 그것들과의 관점에서 이제 정보라는 거를 입히게 된다. 그 정보에는 기존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이 이제 사용자의 그 관점에 맞춰져서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을 해서 날리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무한한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사용자의 초점을 맞추어져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리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니콘들이라는 게 이제 2019년에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유니콘 랜드스케이프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7가지의 유니콘, 우버라든지 위역이라든지 에어비앤비, 바이댄스라는 이와 같은 기업들이 현재 유니콘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섹터에 좀 더 저희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에 저희가 관점을 가질 것인지를 보면 결국에는 그 요소적인 어떤 섹터에서 이제 포괄적인 섹터인 온디맨드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의 확장성이 그 디지털 트윈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흐름상으로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인데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제조업이 이런 그 디지털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독일에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서비스업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산업에서 어떤 리딩을 해가 나갈지 그리고 현재 복잡해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CPS라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현시세계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복합적인 융합 체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그 물리적 세계를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의 결부를 시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밸류 체인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는 이제 산업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특성,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 뭐 공정이라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계획, 그리고 제조, 어떤 서비스의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단순히 그 어떤 리니어한 관점이 아니라 이게 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어떤 혁신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풀고자 하는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조업 간의 이제 디바이스 간 그리고 M2M의 관계들, 머신과 머신이 소통하는 관점들을 도입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국가적인 리딩을 통해서 레퍼런스 모델, 참조 모델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모델 안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고요. 디지털 트윈을 중추적인 역할로 두고 이제 산업 간의 어떤 영역 간의 협업을 통한다든지 기존의 블랙박스로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풀어서 새로운 제품의 향상이라든지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능 모델이라는 게 기업 전체에 있습니다. 기업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복합적인 관계들 안에서 그 효율성을 어떻게 찾아나갈지 계열사 간의 관계들, 기존의 대기업 안에서 존재하는 이런 요소, 파트 부분들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각계 영역들 간의 조합을 어떻게 해서 프로세스를 풀어나갈지 그리고 효율화를 해나갈지에 대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독일에서 생산된 인더스트리 4.0과 중국에서 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기서 큰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이제 B2B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면 중국은 이제 미국과 같이 이제 B2C에 대한 관점입니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이냐 아니면은 비즈니스와 커머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이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의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이제 제일 그
뛰어난 기업인, 뭐 자동차 산업계에서 뛰어난 기업인 다임러의 사례에서 이제 케이스라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케이스는 이제 커넥티드 된다는 점들, 그리고 오토너프 되는 것들, 그리고 서비스화 되는 것들, 그리고 전동화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케이스라는 산업으로 이제 기존의 그 제조업 산업들이 이제 케이스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풀어나가서 이제 뭐 마스의 서비스들을 풀어나간다든지, 세계적인 현재는 이제 저와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을 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산업 간의 기술들의 연계가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그 GE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파스 시스템인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베이스. 현재는 어떻게 그 기존에는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딘가에서 소프트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그 구입한 소프트를 가지고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뭐 사회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었다면 4차 산업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딘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개선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연결성,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이제 그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고객의 니즈인데요. 니즈가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1850년대부터 이제 1913년 포드의 T 모델이 만들어질 때까지 매스 프로덕션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최정점인 1985년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정점을 기점으로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 이제 맞춤형 대량 생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개인화라든지 뭐 소량으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들이 등장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의 모태가 있습니다. 2006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NSF라는 미국에서 점점 이제 국가적인 드리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CPS를 만들고자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2007년에 이 사이버와 피지컬을 연결하는 큰 디바이스, 뭐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아이폰이 등장하게 되게 됩니다. 애플사에서. 그래서 그게 이와 같은 영구적인 국가적인 드리븐을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점들이고요. 그리고 지메스에서는 이와 같은 실제와 똑같은 사물들을 복합화시키는 작업들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공정들 간의 전체적인 연결성, 그리고 제품과 서드파티와의 연결성들을 구체적으로 풀기 위한 작업의 도구로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 뭐 제조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성이어서 그 안에서의 그 기존의 공장의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해서 효율적인 인더스트리 4.0 커넥티드된 디지털 트윈을 연결해서 이제 산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앙에 보시는 그 현실 세계의 어떤 자동차와 가상 세계의 자동차를 이제 연결을 디지털 트윈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과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작업들, 디자인 작업들이 실시간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재 산업 부분에서의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에서는 이제 그 기존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독일에 구축을 해서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뭐 외주 생산 체계라든지 뭐 디자인 개발에 뭐 해외 현지 기업들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 3, 4년 걸렸던 부분들을 최소한 단축시키는 스피드 팩토리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모듈 생산 체계를 갖추어서 그 소비재를 생산하고 그 안에서 이제 혁신을 이뤄나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오픈 플랫폼 형식의 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제조 산업에서 넘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아디다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모듈 기반의 산업 체계 그리고 AI 베이스 로봇 시스템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연계시키는 디지털 트윈을 연계시키는 오픈 매뉴팩처링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되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을 통해서
모시에서는 현재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 설비 차원에서의 어떤 효율화를 가져가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 개선, 뭐 센서의 개선, 뭐 서비스의 개선, 뭐 연결성에 대한 개선 등을 추진을 했다면 그 추진된 상황 안에서 이 같은 건 패키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히 서비스 센서를 파는 관점에서보다는 센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연계 수집되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서비스를 연결시키고 제품의 개선을 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 이게 보급화돼서 이제 국제적인 사실 표준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와 같은 그 IoT 플랫폼인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다양한 IoT 기기들을 디벨롭할 수 있게 위한 어떤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서 거기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IT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들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의 연계성을 가져갔다면 그 디지털 트윈을 매개로 이제 IT와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OT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중추적인 세 가지 요소들이 믹싱되어져서 최고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는 이제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독일의 지멘스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량 생산 체계의 어떤 그 문제점들, 뭐 재고에 많이 남는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 체계에서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런 관점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독일에서 이와 같은 그 애자일한 여러 가지 팩토리들의 구축을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는 한 세 가지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상위의 플랫폼, 그리고 API나 액추에이터 등이 상관한 두 번째 레이어, 그리고 최하위단에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 뭐 자동차라든지 도시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하는 관점들이 이제 형성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는 이제 그 지멘스와 SAP의 연계, 이와 같은 연계라든지 각각의 이제 시멘스와 연계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디지털에 특화된 영역, 개별 영역과 어떤 서드 파티와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멘스의 현재 기존에 있던 사례들을 기존에 있는 산업 체계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연계성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기존의 철도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해서 모든 곳에서 열차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기존의 그 산업사 안에서의 형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들,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는 이제 아마존의 AWS 시스템을 활용한 그 디지털 트윈의 형상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적인 관점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들이 이제 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기존에 느끼고 의문점을 가졌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관점들이 형성되게 됐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애주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트윈들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현재 도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테슬라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마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새로운 인간의 행태적인 관점들 그리고 경험적인 관점들에서 주요 기술들과 공동으로 합쳐져서 형성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공식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게 되고 있는 관점의 중추적인 역할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진아 PD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아 PD님께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키 드라이버로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의 새로운 밸류 체인을 설명해 주셨고 다임러의 사례,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클라우드 기반 PaaS, 플랫폼 as a 서비스, 그리고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전략, 보쉬의 제조 플랫폼 전략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와 디지털 트윈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외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이 실제로 구현되어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디지털 트윈의 산업 경제적인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 9월에는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 중 어떤 것이 디지털 트윈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미국의 NSF 회사처럼 CPS 시스템이라는 걸 국가적으로 2006년에 도입하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이제 아이폰의 등장 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독일에서 이제 CPS 기반의 사회를 제조업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인더스트리 4.0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이펙트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파장을 일으켰던 딥마인드에 대한 사례도 밸류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가지 학습 결과들을 밸류 네트워크 상에서 밸류가 높은 쪽의 값들로 형성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산업이 성장하려면 그 큰 네트워크 상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하이어라키가 존재하는 어떤 체계적인 위계상의 존재보다는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그리고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파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파트들이 이제 기존에는 아웃소싱 체계에서 그걸 받아다가 조립을 해서 완성시키는 부분이었다면 이게 서로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소들 간의 이해가 때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이 너무 딱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있는 공장 같은 제조 산업의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련의 프로세스를 표준화시키는 여러 가지 관점들, 그리고 대규모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을 되게 수출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부품들도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서 이제 계약서에 그걸 받지 않으면 제품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각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될 수 있는 것들을 형성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품 같은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 효과,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진아 PD님께서도 지금 카이아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각계 영역에서의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성숙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효용성을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그리고 이런 코업의 장으로서의 디지털 트윈이 형성해 나가는 관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도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이제 코비드 사태 안에서의 여러 가지 도시의 회복력을 갖추거나 재해 상황에서의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 인해서 인간에게 우리 삶 주거 현장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도시 안에 접목되어서 루프 상태의 형태에서 계속 돌아가는 체제가 형성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그리고 디지털 트윈 그런 또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이 활성화되면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경제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지장을 미칠까를 보면 현재는 단편적인 여러 가지 센싱이라든지 수집되는 장면들이 이게 단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막힐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집안에
유지 관리가 생성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도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단편적인 요소들의 지금까지 어떤 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이었다면 이것들이 전체적인 24시간의 시간처럼 시간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같이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은 보시설에서도 그렇지만 센서를 팔기보다는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묶어서 패키지화를 시킬 건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삶의 접목이 되면 전체적인 시임리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 차원에서 기존에 없던 다양한 밸류들을 찾아내고 삶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아 PD님 발표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